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게 자유론에 대한 얘기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자유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밀이나 오늘 우리가 볼 러셀이나 법학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 권리, 인권 등등의 기본 철학적 토대를 냈던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자유란 걸 계기로 자유란 개념을 통해 가지고 자유의 핵심은 자신의 양심, 사상, 표현, 이런 문제, 개성 이런 거다라는 것이고, 거기다 권자를 붙이면 자유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럼 자유의 핵심은 주체적 개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자신의 생각부터 뭐 옷차림부터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주체적 개인이 혼자 살 수는 없다라는 거고, 주체적 개인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연대를 하려면 자기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용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강의의 요약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 기초해 봤으면 당연히 주체적 개인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을 또는 등등등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유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자유권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많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 자유권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 관련해 가지고 러셀이 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 두려움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밤에는 꿈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일할 때는 초조하고 여가를 즐길 때는 개운치 않다. 지금 말 같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영국 그 당시도 지금과 질과 양은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관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에 대한 욕망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 부에 대한 욕망들이 왜 생기냐?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안전에 대한 욕망 때문이란 거죠.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이란 거죠. 이 두려움, 불안. 이제 우리나라 상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 과거에 국회의원 하셨던 이계한 씨인데요. 현대그룹의 사장을 하시다가 정치인으로 지금 전 바꾸신 분인데, 이계한 씨가 자신의 책에서 이제 했던 다 표현을 한 비로 보았습니다. 한국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교육, 청년 실업, 내 집 마련, 불안한 노년이라는 4개의 개미 지옥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가 미덕이라는 믿음이 현대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정말 노동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직장이 있는 것만으로 정말 귀한 거죠. 저도 다 모두가 인정할 겁니다. 러셀마저도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실업이 좋은 거 아니죠. 다 알면서도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러셀은 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이는 거다, 일을 안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를 물으면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시민들도 그러한 생각을 내면화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가 좋아서다라고 답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럴까?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일이 좋아서 그 노동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가가 좋아서 그런 거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속은 뭐냐? 그 사람들의 속은 뭐냐? 정말 일이 좋을까? 또 OECD 통계를 보시게 되면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여성 자살률 1위, 남성 여성 합하면 3위, 항상 상위권입니다. 여성이 왜 더 많이 자살하느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육아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실업 중에서 여성 실업이 훨씬 높거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여성이 다수입니다. 육아 부담까지 가질 때 압박이 심해지겠죠. 재산이나 소득 많으면 안 주고, 소득 적으면 밥 주고, 기본 실업급여 주고, 노동을 한다 안 한다 생각 따져가지고 주고,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경제적 효율로 보게 되면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한나라당 대변인 나와서 논쟁도 했습니다만, 재벌 애들에게 왜 밥을 공짜로 줘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왜 근데 무상급식 얘기를 할까? 그 무상급식의 아이디어가 뭘까? 그걸 이제 무상급식의 가장 근본적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문창국 위원의 그런 말과 동시에 재벌 아들한테 왜 돈을 주지? 왜 공짜 밥 줘?
물론 그 재벌 아들이 밥 먹어봤자 전체 통계 합하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디어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 두 가지 발상이 이제 이런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발상과 이 기본소득의 발상의 근본이 이게 바로 오히려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고용과 성장을 창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경제학자들의 얘기고 이걸 실험에 옮겼던 대표적인 나라가 칠레인데요. 칠레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드니까 수천 개 곱하기 원장님 밑에 또 직원들이 있을 거니까 곱하기 5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천 개 곱하기 5 하면 직장이 늘어나죠. 당연히. 그 직장은 대부분 여성입니다. 여기서 여성이었어요. 이 무료 보육시설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이었어요. 여성의 고용 창출이 급증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0세 4세가 제일 힘들 때거든요. 이때 맡길 수 있으니까 가임 여성들의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다 아기를 놓고 다 맡기고 일하러 가요. 그래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증하고 여성의 출산율이 급증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급증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 직장에 새로운 4,000개의 보육실에 일하는 여성과 거기에 아이를 맡길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사회 참여에 일한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돈을 소비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경제가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선순환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최근에 이제 박근혜 대표가 드디어 좌클릭을 시작했다고 지금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몸 세탁도 해야 되고 이데올로기 세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 정치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 아버지를 계승하면서도 차별화할 때만 현재의 흐름에 이제 부합할 수 있겠죠. 저는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09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아무도 복지 얘기를 안 할 때 이 사람이 뭐 정치적 감각이 본능적으로 아주 뛰어나다 저는 보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제개발을 했는데 아버지의 진짜 꿈은 복지국가였다는 선언을 합니다. 하고 요번 며칠 전 국회에서 발언을 했죠. 지금 그 복지국가 문제가 우리의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뭐 대권을 꿈꾸신 분이니까 지금 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4대강이 이번에 싸우고 있을 때 지금 박근혜 캠프에서는 이 2012년을 맞이해서 전면적인 박근혜 표 복지, 깜짝 그러니까 우파라고 하는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좌파 쪽도 깜짝 놀랄 만한 복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총대장은 김종인 전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재미있는 영화입니다만은 깡패 같은 내 애인이란 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박중훈 씨가 자기 애인에게 한 얘기가 이 여학생이 졸업했으니까요. 지방대를 졸업하고 올라와서 계속 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하다가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울지 마라 너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프랑스에서는 백수들이 직장 내놔라라고 막 때려 부수고 하던데 한국 백수는 너무 착해요 라는 말을 박중훈이 합니다. 이걸 풀어 얘기하면 자신의 백수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백수 문제도 내가 잘못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거 있겠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리 스펙 쌓고 스펙 쌓아도 실제 안정적 직장을 갖는 율은 적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게으른 사람인가? 이 게으른 사람으로 되거든요. 더 열심히 일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게을러서 이렇게 봐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직장 문제든 무슨 문제를 그냥 게으른 문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게으른 문제로 봐버리면 문제 해결을 제도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개인적 문제로 제껴버린 거죠. 그럼 그 돈은 딴 데 쓰이는 거죠. 즉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특히 사회권 분야에 있어서는 절대 개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에게 요구해야 된다. 국가에 요구해도 국가는 그만큼의 돈이 이미 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배우 박중훈의 그 표현을 빌려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한 겁니다. 돈을 다 내고, 내 세금을 다 내고, 근데 세금을 어찌 쓴지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게 사회권 문제입니다. 내 돈으로 국가에게 다 줬는데, 국가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요구를 안 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은 우리는 너무 많이 경쟁하고 있다. 이런 거죠. 너무 많이 일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우리의 근본적 불안, 21세기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근본적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 불안 문제는 여기에 있고 그 불안의 해결은 사회권의 제도화에 있다고 봅니다. 제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러셀 얘기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다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권만 관련된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철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회권 중심으로 제가 발췌해서 강의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